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 매도 거부, 늦게 들어오면 살 비트코인도 없을 것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들이 현재 가격에서 매도하지 않으면 이 공급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늦게 시장에 진입하는 투자자에게 남을 비트코인은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장기 보유자, 이 롱텀 홀더스의 이 누적 매수세는 여전히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매거진 프로에 따르면 3월 3일부터 5월 25일까지 약 139만 BTC가 장기 보유자 지갑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상승장에서 고점에서 매도하면서 유통량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었는데 현재는 고가에도 불구하고 매도 없이 보유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5월과 2025년 3월 일시적인 감소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누적이 관측되고 이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정세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요즘 이제 상승하고 있을 때 그때를 지금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에도 이제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근본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는 거는 1만 개 이상의 지금 BTC를 가진 이제 고래들 일부가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이하의 이제 고래들은 이제 매수세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보유 정도를 가져가는 것으로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지금 이제 조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거래 투자자 매도보다 유지 전략, 바이낸스 유입량 증가라는 내용의 기사고요.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코인 바이낸스의 거래소 비트코인 유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규모 보유자의 움직임이 눈길을 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퀀트 애널리스트 크레이지 블록은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유입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는데 4월 말부터 유입량이 급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10에서 100BTC, 일명 PC와 그리고 100에서 1000BTC를 보유한 샤크층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에서 10BTC를 이용한 크랩층, 이거 되게 재미있게 닉네임을 붙여놨네요. 이익 증가에 기여해서 개인 투자자와 소규모 기관이 바이낸스를 주요 거래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뚜렷해졌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계속 상승하면서 고래층이 주요적인 매수 주체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최근까지도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졌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요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주요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3년 만에 1000억을 만든 남자의 몰락. 이 제임스 윈이라는 사람의 진짜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기사인데요. 이제 수백억 원대 수익을 올리며 암호화폐 시장에서 전설로 불렸던 이 트레이더 제임스 윈이라는 사람이 전 재산을 잃은 것으로 지금 나타났다라는 기사예요. 그가 보유한 이제 939BTC가 이 비트코인이 요즘에 최근에 이제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강제 청산을 당한 거죠. 청산 규모만 9,330만 달러, 하나로 약 1,350억 원. 한 번에 그럼 1,350억 원을 바로 잃어버린 거예요. 네, 과거 210달러, 약 30만 원으로 암호화폐 트레이딩을 시작했는데 3년 만에 1,000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 자산을 한 번에 1,000억을 만들어서 다들 이제 전설로 이걸 불리웠죠. 엄청난 레버리지와 이 밈 토큰 투자로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근데 3년 동안 만든 게 지금 단 하루 만에 1,000억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1,000억을 벌었는데 1,000억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원래 뭐 3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1,000억 갔으니까 뭐 원전 뭐 본전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달라요. 이 느낌이 내가 1,000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1,000억이 없어져서 지금 빈털터리가 됐다? 이러면은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사람이 이게 정말 이게 내 거거든요. 원래 이게 아니라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잃어버리면 전체를 잃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이제 극단적인 결심까지도 가거든요, 사람들이. 분명히 자신은 이 정도를 이제 벌긴 했지만 그게 이제 모두 사라졌다라는 그 뭔가 극심한 이 감정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임스 윈 같은 경우는 지금 롱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자 이게 이제 1350억 원이 금방 청산이 되고 자산이 하루 만에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보통 뭐 40배 막 레버리지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레버리를 쓰게 되면 원금이 금방 사라져요. 실질적으로. 청산이 금방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요. 30만 원을 3년 만에 1,000억을 만들어도 1,000억이 하루 만에 없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극단적인 레버리지, 높은 변동성 자산에 대한 집중 투자, 특히 트럼프나 뭐 페페 이런 이제 밈코인 위주로 투자를 해서 수백 배 수익을 올렸지만 결국에는 한 번에 지금 나락으로 간 거죠. 이런 흐름들은 제가 이제 파생 상품 같은 경우 이런 레버리지 상품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내가 한 10번 이기고 한 번 졌을 때 그 손실이 이 10번의 수익을 한 번에 까먹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00번을 이겨도 똑같습니다. 100번을 이겨도 한 번 지면은 이 원금 다 까먹습니다. 그런 시장이에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사람의 욕심을 결국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항상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어요. 언제나 우리는 조급합니다. 지금 빨리 돈을 벌어야 되고 빨리 돈을 벌어서 좋은 차와 좋은 집을 사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에서 항상 실패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 욕심 때문에. 근데 이걸 몰라요. 대부분이. 투자를 하면서 계속 상승하면 상승만 할 것 같고 계속 수익을 올리면 내가 계속 이길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하락장이 오거나 뭐 조정만 와도 엄청난 손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서 이제 확률이라는 걸 따져봐야 하는데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는 확률과 장기적으로 수익을 얻는 확률이 굉장히 달라요. 보통은 지금 이제 나스닥이나 지금 S&P 500, 다우지수로 여기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보통 1년 투자했을 때 수익이 발생할 확률이에요. 보통은 74, 73, 뭐 73, 뭐 이 정도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근데 5년 투자했을 때 86%, 88%, 86%로 확 올라가요. 그리고 10년 투자했을 때 96, 94, 92%, 20년이었을 때는 나스닥과 S&P 500은 100%까지 수익이 납니다. 그럼 확률상 장기적인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수익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기적으로 보통 1년도 투자를 안 하고 뭐 1시간도 투자를 안 할 때가 많죠. 뭐 1분, 1초 막 이런 단위로 막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수록 수익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확률이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희박한 확률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하면서 손실 날 확률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초보 투자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간과해요. 잘 보지 못하죠. 수익률이 높아지는 이런 장기적인 투자는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기 싫다. 귀찮다. 그리고 기다리기 너무 이제 짜증난다. 막 이러면서 인내심을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이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하는 건데 대부분 조바심과 욕심 때문에. 근데 확률이 낮아진다. 이런 문제는 결국엔 승률이 낮아지고 우리는 확률이 낮은 게임을 계속 하면 할수록 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도 과거의 수익률 변동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올 때가 있어요. 마이너스 퍼포먼스가 나올 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2022년도에도 65%나 하락을 했죠. 1년 동안 65% 하락이면 정말 이제 멘탈이 확 나갈 정도이죠. 뭐 알트코인은 뭐 80%에서 90%까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것들을 비트코인을 만약에 계속 들고 있었다면 마이너스 65%가 다시 165%로 상승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여기서 수익률이 급격하게 이걸 만회하고도 넘치는 수익률로 반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을 가지고 있으면 65%인데 2년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50% 이상의 수익률로 바뀌어요. 이게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누적 ROI, 리턴 인베스트먼트 투자 수익률을 비교해 봤을 때 금의 투자 수익률, 그리고 S&P 500의 투자 수익률, 그리고 비트코인의 투자 수익률 엄연하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그래서 66만 5천%예요. 전체적으로 1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장기적인 투자로 갈수록 비트코인의 이 기하급수적인 수익률 상승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어요. 최근에도 비트코인의 하락장이 이렇게 한 번씩 있으면서 급락이 있었죠. 60%, 73%, 57% 이렇게 하락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들고 왔으면 그냥 수익이었다. 무조건. 아까 말한 66만 %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확률 높은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레이 달리오 세계 경제질서 붕괴 비트코인 역할 주목이라는 기사고요. 이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소시에이츠 창업자인 레이 달리오가 이 미국의 실질적 신용 위험이 과소평가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부채 상환을 위해 화폐를 남발하는 것이 더 큰 위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엔 부채 상환을 통해서 화폐를 발행하는데 화폐를 발행하면 부채가 늘어나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런 구조를 지금 미국은 가지고 있고 미국은 결국엔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화폐를 발행할수록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라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화, 정치, 지정학적 질서 붕괴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글로벌 경제 질서의 변화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해지 수단, 결국엔 이게 통화 붕괴가 일어났을 때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과 정부 개입을 피할 수 있는 자산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불안이 커질수록 비트코인 역할이 더 크게 부활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더리움 ETF 9거래일 연속 순료의 비트코인은 5천억 이탈이라는 내용이고, 뭐 최근에 ETF에 이더리움 ETF가 이제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많이 유입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는 5천억에 육박하는 자금이 빠져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ETF와 선물 ETF와 그러니까 이더리움 ETF에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가 지금 9,193만 달러, 약 1,267억 원의 순이익이 기록했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4,945억 원 순유출이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조정세를 나오고 있는데 근데 비트코인이 빠지니까 이더리움도 같이 빠져요.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비트코인과 이제 걔를 같이 보통은 이제 하락할 때는 같이 가져가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 이더리움이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느냐를 이제 지켜볼 필요는 있고, 그래서 IBIT가 지금 가장 인기가 있는데, IBIT만 지금 유입이 일어났어요. 저번에 하루 동안.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마이너스이고요. 다른 이제 ETF들이죠. 그리고 이제 블랙록의 ETF만 이제 유입세가 있었고, 이더리움의 ETF들 대부분 유입이 유의미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각자 지금 이더리움의 자금이 들어오는, 이더리움 ETF의 자금이 들어오는 이런 현상들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ETF가 계속 이더리움이 지금까지는 계속 냉대를 받고 비난을 받아왔는데 과연 다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쉽게도 여기에서는 조금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같이 따라 내려가는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비트코인도 조정세가 살짝 나오면서 똑같이 이더리움도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느냐, 여기 저점을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려두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1.57% 빠지면 이더리움 3.73% 빠지고 뭐 이런 현상들이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금을 한 펀드에 담은 이 캔터 피츠제랄드의 보수적 투자자를 위한 신상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캔터 피츠제럴드 미국의 투자은행이죠. 여기에서 지금 이제 펀드들이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금과 같이 묶어서 나온 투자 상품들을 내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 시에는 금 가치에 기반해서 투자금을 보호받을 수가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도 투자금은 금 가치에 맞춰 1대1로 보장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는 그 수익을 온전히 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수적인 투자자들을 위한 내용인 것 같고, 카자흐스탄 암호화폐 결제 허용하는 크립토 시티를 만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한 나라에서 이제 크립토를 이렇게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그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크립토 시티를 시범구역으로 이제 만들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라에서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앞으로 이런 나라들의 이제 시장이 계속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것 지금 나온다,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일상에서 이제 쓰이기 위한 기본 전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법적으로 이제 확정이 돼야지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활발하게 이제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식당, 뭐 카페, 뭐 부동산도 사고 팔고 투자도 암호화폐로 할 수 있고 이런 시장이 앞으로 열릴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스트라이크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장 핵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테이블코인이 이제 중앙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트라이프가 이제 주요 은행들과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에 대한 초기 논의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결제 플랫폼인데요. 핀테크 기업의 이제 스테이블코인 카드 프로그램을 출시 지원하는 플랫폼을 만들었고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계정 개설 등 다양한 제품을 공개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어서 영국의 회사들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뭐 테스코, 우리가 자주 하는 테스코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 FTSE 100 상장 기업 중 45%가 여기 고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영국에서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들 활용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도 많이 사용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결제 시장이 확실하게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이 훨씬 더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멤버십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멤버십 프로그램도 가입하셔서 빠르게 동영상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멤버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뉴스레터, 유료 뉴스레터 같은 것들도 좀 발행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그런 혜택을 앞으로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을 지금 설명도 안 해주셨는데 이미 가입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유튜브 멤버십 말씀드리는 거고요. 유튜브 멤버십에 지금 가입하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씩 지금 들어오고 계셔서 너무나 지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멤버십 분들을 위한 컨텐츠 앞으로 하나씩 좀 만들어 볼 예정이고, 그분들에게 지금 이제 최대한 혜택을 많이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고요. 다음에 이 구독자분들,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에 관한 내용들 좀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